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시첩 발췌본, 그리고 김은기 선생님의 해제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중 한 분이신 퇴계 선생에게 매화가 어떤 존재였을지 그 시 속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그냥 매화가 예쁘다 뭐 이런 시가 아니고요. 티계 선생의 삶, 그 깊은 내면이 그대로 담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시들이 왜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지 그 핵심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퇴계 선생이 매화에 쏟았던 그 애정, 호계라고까지 하잖아요.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호계라. 그 표현부터가 정말 강렬하네요. 해제를 보니까 선생께서 매화를 그냥 꽃이 아니라 매형, 매군 이렇게 불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거의 사람 친구나 형제처럼 여겼다는 거잖아요. 식물한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각별한 애정, 그러니까 호계는요, 선생의 개인적인 삶의 아픔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아픔이요? 네, 젊은 나이에 아내 두 분을 연이어 잃으시고 평생 다시 혼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깊은 상실감, 그 외로움 속에서 매화가 자리 잡은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매화가 단순한 감상 대상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시 속에서도 그런 감정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요. 네, 저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 42세에 지으신 시던가요? 옛적의 남쪽 마을 매화촌을 즐겨 찾아. 이 부분요. 아, 네. 해설 보니까 그 매화촌이 15년 전에 돌아가신 첫 부인 허 씨의 고향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시간이 한참 흘러서도 매화에 빗대어 표현하신 거죠. 정말 애틋합니다. 네. 그리고 도산서당 시절에는 아예 절우사라는 작은 공간을 따로 만드셨어요. 저루사요? 네, 거기에 매화를 심어놓고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교감하신 거죠. 시에도 나오잖아요. 그중에 매화가 특히 나를 좋아하니 라던가 아, 절우사에 맞는 그대, 나와 둘이면 족하네. 이런 구절들 보면 정말 친구처럼 여기신 거죠. 정말 그러네요. 심지어 매화에게 내가 갈 때까지 꽃 지지 말고 기다리라. 또 봄 추위에 얼굴 상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은 뭐랄까 정말 연인에게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그리고 복사꽃 살구꽃은 다시 벗하지 않으리. 매화만 바라보겠다는 다짐까지. 이건 정말 단순한 애호가를 넘어선 깊은 관계 맺음인데요. 그렇죠. 먼저 떠난 아내들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그 그리움과 사랑을 매화라는 대상에 오롯이 투영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매화시들이 단지 이런 개인적인 슬픔이나 그리움의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또 다른 층위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긴 퇴계 선생하면 평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에 정진하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70번 넘게 사직상소를 올리셨다고 하니 맞습니다.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셨죠. 그런 복잡한 현실 정치나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매화가 또 다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선생에게 매화는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상적인 가치요? 네.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그 모습에서 고고한 선비, 설중군자 같은 변치 않는 절개나 맑고 깨끗한 품성을 본 거죠. 매화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유명한 구절, 주희시였나요? 매화향은 모진 추위 속에서 나온다. 매화상, 자, 고한 나이. 이걸 인용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싫어하는 번잡한 세상 일도 매화꽃 의주하여 모두 다 털어내리. 이런 구조를 보면 매화가 정말 정신적인 지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버팀목 같은 존재였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에 보면 맞고 산 신서원이라던가 흰옷 입은 신성 같은 약간 도가적인 이미지도 등장을 해요. 오, 도가적인 이미지요? 성리학자이신데? 그렇죠. 이게 재밌는 지점인데 현실의 번잡함을 벗어나서 좀 더 이상적인 세계, 어떤 초월적인 경지를 동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유학자로서의 현실 참여와 이상적인 은둔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 같은 게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유교적인 이상과 도가적인 동경이 매화라는 하나의 상징 안에 같이 녹아 있다는 거군요. 들었습니다. 결국 매화 한 그루에 선생의 깊은 슬픔, 변치 않는 사랑, 또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키고자 했던 선비로서의 이상,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의 매화 시첩은 그냥 아름다운 시 모음이 아니라 한 위대한 학자의 삶과 고뇌, 사랑과 이상이 응축된 뭐랄까 마음의 풍경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은기 선생님의 번역과 해제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런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네요. 네, 정말 귀한 자료 덕분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매화라는 창을 통해 퇴계의 이황이라는 인물의 복합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퇴계 선생과 매화 이야기를 따라가 보니까요.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드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그냥 무심코 아끼는 무언가에도 당신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그 의미를 찬찬히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